대부분 피의자 입장으로 국회 청문회의 모습을 보인 타락한 검사들, 이들이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크나큰 권력으로 국민들을 멋대로 부리며 아나무인식으로 살아왔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들의 여죄를 낱낱이 털어 가장 심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봉권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남부지검 검사가 관봉권 띠지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어제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최재현이는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없앴으면 진짜 나쁜 놈이고, 실수로 이 중요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으면 진짜 나쁜 놈이야. 올해도 나쁜 놈이죠. 의도적으로 없앴으면 진짜 나쁜 놈이고 실수로 없앴으면 진짜 나쁜 놈이란 네. 말이야. 국민 앞에 속고대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른 거고요. 네. 그런데 국민 앞에서 아주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내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드리고 증인은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제가 뭐 하는 자세요? 마이크. 검사예요?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는 검사가 주거하게 치조하는 자인가요? 아,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나도 무섭더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첫째 저 사람 잘못해서 나왔잖아. 네. 그리고 카메라 앞이잖아. 그렇죠. 국회의원 앞이잖아. 네. 그런데도 저렇게.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을 때 잘못한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나 진짜 무섭더라. 와. 조사받을 때 아. 저렇게 나오면 진짜 무섭더라고. 우리가 네. 막 조사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진짜. 어제 아. 나온 검사들이 대부분 검사가 검사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검사들이 어떻게 일반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지 그런 것을 정말 민낯이 드러났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저 마이크도 대답을 하다가 이제 저 최재형 검사가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쳐버렸구나. 들고 네 항의를 한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저 자리는 뭐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국민을 국민의 대신하는 대표잖아요. 국민에게 이렇게 답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손하고 겸손하고 국민을 받드는 그런 자세로 해야 네,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검사들이 거의 대부분 어제 나온 검사들이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아,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평상시에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다. 그런 그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니까 한동훈도 장관 후보 때 저 마이크 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옆으로 막 하고. 맞아. 네. 상당히 역시 누구한테 질문을 받아보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네. 늘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검사니까. 말이 딱 끊기니까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려다 놓고 네. 수사관들을 데려다 놓고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은데 이게 있을 수 없는 태도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다가 네. 허영규 의원이 마이크 똑바로 놓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이크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이런 장면도 있었죠. 너무 네. 리얼하네요. 진짜.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띠지 분실한 거는 본인들이 뭐 의도한 거 아니고 실수 정도로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네. 조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박은정 의원 질의도 있었고, 네. 아니 그래서 그 관봉권 관련해서 제대로 압수물 목록에 등록한 거 맞아요? 그게 기본적인 절차고 등록이 됐으면 그 목록, 그러니까 등록된 절차에 따라서 이것들을 보관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는 건데 이거 다 지킨 거 맞아요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압수물 목록에 띄지 그 뭐 현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압수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수사관들은 그냥 이거 대충 해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검사에서 지휘를 잘못한 건데. 네. 지휘를 잘못한 건데 하여튼 명확하게 그걸 이유로 뭐 처벌을 한다거나 하긴 또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이제 청문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얼개만 밝힐 뿐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대상자들 뭐 신은석 검사장 이하 이제 많은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에 대한 이제 수사는 불가피한 것이고요. 네. 전 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저 최재현 검사인가요? 네. 저분이 뭐 잘못은 했다고 마지막에 좀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잘못한 사람이 왜 그렇게 태도가 뻣뻣하고 본인 주장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는 뭐 흔들릴 수는 있었겠으나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그 청문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 나왔으면 입이 10개라도 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야 진짜 검사들은 누구한테 질문하고 질문하다가 답변자의 말을 끊는 건 해봤는데 자기가 답변하면서 자기 말 끊어지는 거는 지금 처음 당해본 거 아니에요? 참수가 없이. 아까 그 한학자 총재랑 비슷해요. 지금 처음 당해보는 거라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모습 이런 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그냥 단순 실수로 놓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건진이라는 그 중요 인물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사실 어제 한 말 중에서 내가 이 수사를 2024년 9월에 시작을 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다. 네.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내가 무슨 당신들이 주장하는 음모론과 같은 짓을 했겠느냐 이제 이걸 어저께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실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사실 수사는 이미 그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결론을 이상하게 내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상한 오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제 말했던 그 최 검사의 태도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고 또 실제 태도가 정말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네. 저거는 어쨌든 본인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차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맞고 게다가 지금 수사관들하고 서로 간에 싸우다가 지금 나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 자기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모든 걸 미루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큰 이제 데미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마지못해서 이거 내가 잘못입니다 전적으로 뭐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또 변명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나 이렇게 반응이나 반성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윤석열 전 검사를 보고 배우는 거?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확 떴잖아요. 네, 나도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청문회에서 들이받고 이런 해석은 난 처음 들어봤는데 제2의 괜찮은데? 네,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 어머나. 그건 좀 너무 오반가요? 네. 뭐 마이크도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못 넣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데 전혜원 원장님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런 사람을 요즘은 금쪽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 우리 오은영 박사님한테 누구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금쪽이 수준이라는 게 참으로 참담합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고 있는 자리고 더구나 이 관봉권과 관련된 띠지 분실 사건은 본인들이 대한민국 검사와 검찰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는 조직 전체를 망신을 시킨 사건인데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본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진실이 은폐된 것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하는 모습이 딱 세살 금쪽이 수준이다. 그 왜 금쪽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얘기해도 방바닥에 들어누워서 막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생떼를 쓰는데 저는 그 모습이 딱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금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고 국민들의 대리인자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고 따라서 지금 검찰 개혁을 정말 얼마나 제대로 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3살 금쪽이 우리 최 검사님 나중에 정어리 TV에 한번 출연시켜서 대담아 보면은 100만 조회수가 나오겠다. 검찰의 민낯이 더 드러나겠다는 생각도 누구 들어요. 건강에 칠 일 있어요? 근데 보통은 본인도 지 잘못이라고 오롯이 거의 100%지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면 저희들 같은 것도 작은 잘못만 해도 지적을 받으면 사람이 주눅이 들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자세를 낮추게 되잖아요. 근데 말로는 지 잘못이라고 하지만은 뭐 국회의원들을 자극하고 죄 없는 마이크를 위로 확 쳐가지고 이런 자는 처음 보네요. 저걸 검사스럽다고 하죠. 우리가 저런 모습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습니까? 한동훈이라고. 꼭 답변할 때 저런 태도였는데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아도 되게끔 글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선각자님 마이크 하늘로 들어올린 놈은 처음 봤네요. 빡. 슈퍼 마탄다님 진짜 싸가지 없네. 검사가 벼슬이냐?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꿀꿀꿀님 시건방이 하늘을 뚫으네. SKJ님 완전 건방진 새끼. 어디 국민 대표에게 지랄이냐. 국민 혈세가 아깝다. 네 월급 누가 주는데. 네 애비애미가 교육시킨 것이 불쌍하다.
이 새끼 월급 주지 말아야 합니다. SKJ님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세요? 저는 원래 욕 잘 못하는데 SKJ님 때문에 욕하게 됐잖아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우리가 저런 걸 보면 검사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네. 검사도 원래 저럽니까? 굉장히 고압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사로 현업이 있기 때문에 수사 입회를 들어갈 때도 많고 검사하고 마주칠 때도 많고 같이 밤샐 때도 있고 뭐 그러한데 늘 야단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피고인 의뢰인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귓속말 한번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했어요? 이렇게 혼날 때도 있고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특수부라고 불렀던 뭐 부패 관련된 그런 쪽에 가면 엘리트들이 있는 최정예 멤버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있는 그런 검사들은 그렇고 형사부 검사들은 굉장히 불쌍하게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일에 찌들어서 이번 달 미제 사건 500건 600건 쌓여있는데 이거 언제 털어내지 이런 고민 속에서 막 길들여져 있고 변호사한테 저 죄송한데 사건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피고인이 말하는 게 너무 장황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피의자가 정리 좀 해주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런 태도인데 꼭 특수자 붙은 사람들한테 가면은 고압적이에요. 시운질 내고 막 짜증내고. 그 지금도 보시면은 적대감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의 국회에 대한 적대감이 느껴져요. 눈빛에서 뭐 노기를 참는 붉은 기운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평소에 이 이슈 말고도 평소에 국회에 대한 인식이 이건 뭐 검찰을 갖다 적대시하는 세력들, 검찰 없앤다고 난리치는 것들, 특히 민주당 이런 적대감이 계속 표출되는 것 같아서 아주 이참에 혼이 나야 된다. 관봉권 띠지 분실로 발발된 이 여파가 어쩌면 빙산의 일각 수준도 안 될 만큼 크나큰 전 정부의 과오를 덮기 위한 꼼수일 수도 있다는데 여러 정치 패널들이 동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런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사건 관계인들을 동시에 불러가지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까? 글쎄요. 검사가 왜 그 관련자들 조서도 안 쓸 거면서 왜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최혜병 사건에서도 김동혁 검찰단장이 김기환 사령관 조서 전에 2시간 정도 면담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조서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자기가 참여한 걸로 돼 있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사 기록에 수사 과정 확인서라는 걸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 뭐 중간에 쉬긴 했는지 그동안에는 깜깜이었죠. 그거라도 그냥 그래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수사 과정 확인서인데 아예 아무런 조서도 안 만들었다면 어떤 의혹을 제기한들 어떻게 변명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두 번도 아니고 저렇게 여러 명 공범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중에 지금 관련자들 진술이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진술 모의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니라는 증거는 어떻게 될 거냐고요, 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러다 놓고 국가 세금 들여가지고 기름 낭비해가면서 불러서 아무런 조서도 안 남길 거면서 그건 뭐냐면 조사를 준비했다거나 그 조사 준비의 일환이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가 결국은 뭔가 진술을 받기 위한 그러니 회유했다라고 오해할 마음도 하고 그걸 딱히 반박할 수도 없고 저는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 변호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았다. 변호인 있으면 술 못 마시나요? 술 취해도 안 돼, 그게. 변호인 있다면 술 못 마시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수사를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려면 뭐하러 그렇게 뭔가 음습하고 이상한 모습을 가졌겠습니까? 그냥 안 그래도 바쁜 마당에 조서 작성하기도 힘든데 조서도 안 만들 거면서 연일 불러 제끼고 교도관들은 무슨 죄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직권남용 판례에 보면 검사가 다른 의도로 자꾸 소환하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의뢰한 판례가 있거든요. 괴롭히려고. 괴롭히거나 지금 보면 저건 뭔가 박상훈 검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불렀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으로 부른 것 같은 의심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공범들은 원래 철저히 분리시키는 게 맞는데 검사실에 왜 모아놓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대기를 시켰다. 그럼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그 자체도 특혜고요. 그 자체. 어찌됐든 구금대에 있는 사람은 수용시설에 있으면서 뭔가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야 되는 건데 검사가 조사라 받으러 오라 그런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딴짓거리 했다는 거잖아요. 저기 공범으로가 모의를 했던지 간에 그걸 떠나서 조사는 안 받은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각자 역할을 그날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검사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조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술 먹은 거 아니냐, 연어 파티 했지 않느냐라고 한들 예. 뭐라고 변명할 거냐 이 말입니다. 뭐라도 변명할 거냐.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법사위원에게서 이 얘기를 직접 듣는 것과 현장과 완전. 그러니까 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이 사태를 바라보는 거는 또 다를 수가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 김남기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건은 좀 큰 건이다 할 만한 거 있습니까? 이 얘기는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여론 지형에 좀 영향을 몰고 올 것 같다 하는 이슈가 있을까요? 이 이제 검찰 개혁이야 이제 오랜 수건이었고 예. 이 정권이 교체된 배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검찰 개혁에 대한 예. 열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중계를 보면서 그 확신을 더 갖게 된 거죠. 예. 일부는 정파적으로 해석해서 민주당이 반 검찰의 입장에 서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도 예. 의심도 가졌을 텐데 이제 그런 의심조차도 없어져 버렸고요. 다만 요번 이제 관봉권이 일반인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렇죠. 아이템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봉권을 계기로 해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은폐도 가능하고 조작도 가능. 예. 이런 어떤 개연성을 알려주는 큰 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봉권을 사실 처음 들었는데 예. 그렇게 중요한 것도 이렇게 취급될 수 있고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한 4일 정도 예. 됐나요? 4일 정도 전부터 제가 계속 그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12월 17일 날 저번 우리 지난 그 스픽스에서 이제 김태형 기자의 단독 예. 보도입니다. 그 12월 17일 날 그 관봉권을 압수하는 당시에는 개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 3,300매에 대한 그것을 봤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사건을 계속 살펴보니까 이게 왜 지금 압수수색이 됐을까라고 했었고 어제 최재형 검사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때였다. 하면서 예. 굉장히 조롱받는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제가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관봉권 띠지가 왜 없어졌을까? 그리고 왜 12월 17일 날 갑자기 왜 뜬금없는 압수수색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막 내란을 진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검찰이 건진법사 압수수색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제 내란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특수본도 차리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12월 17일 날이 보시면은 그 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 이틀 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약간 관봉권이 이 관봉권 압수수색을 해서 빨리 자신이 그러니까 탄핵 당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지 않았잖아요. 왜냐면은 윤석열은 끌려 들어가기 전까지도 했고 또 심지어 탈옥도 했고 윤호기에는 했고 마지막 4월 4일날 이제 탄핵 이제 선고가 될 때까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신이 대통령에서 이제 어쨌든 업무 정지가 되고 뭐 한덕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더라도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이 관봉권이 제일 문제가 되겠다고 대통령실이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네. 분들도 계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나간 건 네. 일부러 그것을 법사의 네. 그 증거들을 좀 손을 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추정을 하는 네. 분들도 있긴 있더군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왜 시작됐을까라는 그 지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이 사건이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뭐 수사관, 뭐 여성의 젊은 뭐 수사관과 뭐 노련한 검사들이 뭐 약간 뭐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이 입법 청문회 장면만 보면 그런데 저는 그 본질로 좀 더 들어가 봐야 되는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다음 입법 청문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의원들께서 법사위에서 좀 잘 챙겨서 좀 잘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